사회자를 한번 제가 초빙을 했었어요. 본인은 왜 웃는지 몰라서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웃는지. 근데 이제 조금은 아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진짜 춥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히터를 다 껐어요. 왜냐면 지금 두꺼운 외투도 입고 계시는데 이 가득 찬 공기 안에서 다 같이 호흡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다량 발생으로 인해서 조금 졸릴까봐 제 감기가 졸립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해서 제가 그 환경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더우시면 벗으시고 추우시면 그냥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나눠드릴 거 갖고 왔거든요. 저는 먹을 거 잘 나눠줘요. 오늘 저랑 이 시간 함께 내어주셔서 약 80분 정도 그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긴 한데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좀 자료가 되게 많아서 용량 많다고 본사에서도 좀 놀라시는데 오늘 제가 대폭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공감을 잘 하다 보면 제가 진짜 즐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오늘 이 시간을 진짜 값지게 보내신 분 다 그러시겠지만 오늘 요 1층에 뉴카페 쿠폰을 가져갔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제 방에 오셔서 커피 내려 드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제목 혹시 알고 오셨나요? 네, 영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때요 강의 제목? 멋져요. 고맙습니다. 다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장님 왜 살아요? 또 뭘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재밌는 일을 할 때. 재밌는 뭐가 할 때 재밌어요? 아기 볼 때요? 오, 저도 약간 그래요. 저는 신생아보다는 약간 소통이 되는 아기들은 보는 게 지루하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저는 방금 제 사장님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냥 사람 사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어찌 보면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저는 진짜 뉴스킨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는 뉴스킨 스토리 하고 제 이야기하고 뉴스킨 스토리 하고 제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냥 이 두 개로 꽉 채울 겁니다. 네.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100%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전달도 안 될 것 같고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뉴스킨 앞으로 어떤 뉴스킨을 하고 싶은지를 가감없이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티업해주신 파타사님께서도 말했지만 질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칠렐레 팔렐레 하고 끝맺음도 못하고 그냥 일 버리기만 좋아한다고 하지만 진짜 저를 아시는 분은 그게 저의 강점인 걸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요. 제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실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실이 아니라 득이었던 순간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제가 그 다음번에 나가야 할 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경험을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좋아합니다. 심오한 질문 2개로 시작할게요. 오늘 좋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좀 불편하게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업자분도 계시고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자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편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이 시간을 무엇과 바꾸실 건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시는지 내가 꿈이 있었나?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꿈을 조금 더 크게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꿈이 진짜 큰데 그러면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어떤 지지대를 조금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앞에 되게 멋진 가죽잠바 입으신 분 네, 당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피곤했어요? 어젯밤에 달렸어요?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네, 되게 후배자분이신가 봐요. 되게 흐뭇하게 보시네요. 피곤했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추운 날 와주셨어요. 왜 오셨어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와서 기분은 괜찮아요? 처음 딱 이 강의장 들어왔을 때? 괜찮았어요? 시작 생각이 잘해야지 미래의 답이 바뀌어요. 이분이 이 강의장을 나가는 그 순간은 미래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일어나셨을 때 시작 생각 좋으셨나요? 네. 저는 뉴스킨의 시작 생각을 좀 공유를 할게요. 저 벽면에도 있지만 1984년도에 어떤 청년 3명으로 인해서 뉴스킨은 이러한 시작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변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죠? 브레이크론이라는 정말 멋진 청년이 조금 시작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멋진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고요. 저 장씨예요. 저는 장씨예요. 장호영님. 만약에 엄마가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어요. 엄마가 맨날 화소연해요. 호영아, 내가 진짜 피부 트러블이 이래서 주름도 생기고 김이 뭐 다크스팟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매일매일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뭐 화장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피부과 가봐라든지 그럴 거죠. 그죠? 근데 엄마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한 100명에 1명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론이라는 청년은 사촌 누나가 피부 트러블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때 그럼 내가 한번 진짜 좋은 것만 넣은 화장품을 만들어 볼까? 이런 시작 생각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지 뉴스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라는 이 질문 하나로 1984년도에 지어졌어요. 제가 간단히 뉴스킨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를 동영상으로 해드릴게요. 기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기업은 당신을 위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당연히 해야 하는 생각,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 피부가 아름다워지려면 먼저 피부가 건강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이 제품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미처 제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푼으로 샘플을 떠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로보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한 이 기업은 진정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향한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한 뷰티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채워주고 밝혀나가는 따뜻한 기업. 오로지 당신을 위한 생각으로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삶을 약속하는 기업. 뉴스킨. 이게 뉴스킨의 스토리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뉴스킨의 그 NUSKIN의 혹시 의미 아시나요? 누드스킨 아니고요. New Way to do Skincare.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1984년도에 지어졌지만 그때부터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좀 다른 업계랑은 다르게 무조건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보상으로 무조건 최고의 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 시작 생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뉴스킨에 대한 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이 세 명이 일을 벌렸어요. 혹시 협업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같이 어떤 일을 하는 거? 이 세 분이 처음에는 우리 뉴스킨 해볼까 이 생각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명, 어떠한 삶에 대한 목적,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나서 지금의 뉴스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라이브에 갔을 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뉴스킨을 만들었대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진짜 뉴스킨을 알아보러 와야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냥 한번 초대했으니까 가볼게 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 시작 생각의 끝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고 선의의 힘으로 제품과 문화를 만드는 것 바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의도로 1984년도에 뉴스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거기에 저의 색을 더했고 지금도 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어떤 뉴스킨의 색깔을 칠하고 계신가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있다고 저 흔히 알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안에는 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외의 색깔이라고 해서 무지개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사장님들은 어떤 뉴스킨 색깔을 가지고 어떤 물감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이 시간에 조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품으로 뉴스킨을 먼저 만나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이 말이 느껴졌어요. 100%는 아니었지만 저게 진짜 과연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넣은 거는 진짜 시중에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나쁜 것을 넣지 않았다는 제품은 지금까지 저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세요? 제 파트너 사님 중에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 도수치료나 뼈 맞추는 또 치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니까 아무 데서나 염색을 하지 못해서 조금 천연으로 하는 또 뭐 강남에 어떤 미용 샵이 있대요. 거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 치료를 받는데 가는데 가는 곳마다 네트워크 제품이 다 있대요. 그 이제 주인분들이 네트워크 제품을 일단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뭐 주스를 비롯해서 항상 놔둔대요. 근데 뭐 독일에서 왔다 왔다 하면서 네트워크는 이제 하나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대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비전인 것 같아요. 진짜도 많지만 가짜도 진짜 많을 테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은 거는 진짜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부자가 꿈이었어요. 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 많은 거. 또 지금 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부자 싫어하시는 분. 네, 근데 부자 좋아한다고 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보면 풍족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뭐든지 조금 풍요로운 사람은 기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호영님,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죠? 그죠? 창문을 열면 누가 보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 보이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좋고 나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도 보면서 타인을 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저는 거의 세뇌를 당하다시피 어릴 때부터 자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물질의 가치를 두면 너보다 더 큰 물질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가진 것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엄마 아빠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커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보면 이쁜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물질의 가치를 두지 말라지 하면서 약간 청개구리 본능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진 엄청 좋은 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2배 이상 더 좋은 가방을 든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왠지 제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대 때. 무슨 가방으로 경쟁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거기에만 가치를 두니까 신상을 들고 온 친구를 보니까 제게 하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진짜 철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에코백도 좋고 비닐봉다리도 좋고 그냥 물건을 담는 가방의 본질은 물건을 담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제가 참 많이 성숙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자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쓰는 곳이 그 사람의 관심사라 그래요. 요즘에 현금 쓰시는 분보다 거의 카드 쓰시는 분이 많으시죠. 본인의 카드 내역서 보시면 아마 내가 요즘에 어느 곳에 좀 관심이 많은지 제일 아실 거예요. 거의 여기 계신 분은 뉴스킨 코리아가 많이 찍히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뭐 카페, 뉴스킨 코리아, 카페, 뉴스킨 코리아가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 내역서를 보면 아 내가 요즘에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고 나의 발자취를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쇠고기보다 빵은 뭐냐면 호영님 오늘 저한테 딱 걸리셨어요. 지금 배가 엄청 고파고 막 신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식도까지. 근데 제 주머니엔 아주 작은 모닝빵이 있고 근데 맛은 소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호영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니한테 소고기 사줄게. 지금은 내가 이거밖에 못 줘. 네가 그냥 놔두고 내가 뭔가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을 때 사줄게 라는 말보다 지금 내가 있는 걸 주는 거 어느 게 좋으세요? 왠지 소고기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100% 준비를 하고 돕는 거랑 그냥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걸 내어주는 거 그것 또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고기도 좋지만 내가 지금 가진 거에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많이 교육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부자에 대한 잔상의 합이 저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부자하면 조금 검은 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주머니를 털고 나 배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 이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그런 분보다는 조금 더 남을 도우면서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배부른 것도 좋지만 나도 배부르지만 니도 같이 배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처음에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조금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저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자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지?
돈돈돈돈 거리면 왜 안 된다고 하지라는 게 또 저한테는 퀘스천 마크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너무 물질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진짜 그 수적인 거에만 의미를 두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소고기보다 빵, 뭐 거울창 이게 결국은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사람이 되면은 정말 퍼펙트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빠는 이제 얼굴 조금 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오달수의 실존 인물이셨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부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고 노 대통령이랑 지금 약간 질타를 받고 있는 그 문하고 40년 전부터 그냥 친구처럼 지냈던 분이세요. 근데 사람을 중요시한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는 그냥 결국은 사람이다만 어릴 때 계속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1997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MF가 터집니다. 호영님은 IMF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태어나셨어요? 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거든요. 역사 공부하기는 그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블랙머니도 나와 있고. 근데 그때 항상 저희 아버지께 좋은 걸로 상담을 오시던 분이 하루 아침에 우리 집 가세가 완전 180도 기울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솔직히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분들도 이때는 참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개 뭐 그냥 중소기업의 뭐 사장님부터 좀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아이의 학비를 더 벌기 위해서 갈비집에 가서 가위질을 하시고 심지어는 노래방 도우미까지.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노래방 그 노래방에 가서 형수 만나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노래방 도우미라면 그렇게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진짜 생계로 찾으시면서 거기 가면 친인척을 만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때 우리나라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는 뭐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하원시키고 나서 교육비를 벌러 나오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벌써 22년 전이거든요.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나라고 저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 왜 웃어요? 네? 네. 나라고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더욱 물질에는 가치를 두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내가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가던가요? 어디선가 뭔가 보너스가 들어와도 진짜 희한하게 돈 쓸 일이 생기지 않던가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모래를 친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진짜 시나무로 조금씩 빠져가는 게 돈인 것 같고 물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딸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육체적 노동을 덜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더더 배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배우라고. 나중에 다 써먹게 된다고. 배우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일본어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학원제비여서 끝맺음을 못하는 걸로 거의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학원제비 왕이었는데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고쳤어.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선생님이 이쁘고 잘생겼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일본어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문이 재밌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그것 때문에 일본에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문에서 거의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한문에서 약간 이 슬슬 뭔가 어떤 저희가 변태 본능이 조금 있거든요. 그 약간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걸로 포기를 해? 난 이걸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그거를 본 부모님께서 얘 봐라 뭔가 잘하는 게 하나 생겼구나 싶어서 저를 고대로를 딱 들어서 일본 도쿄라는 곳에 탁 내려놓으세요. 친인척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학원에서 배우면서 그냥 뭐 1년 어학연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안에 풍덩 빠져서 네가 좋아하는 그 언어를 한번 배워봐봐. 거기 있으면 또 다른 일본인들과의 삶에서 뭔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니라는 추천으로 인해서 1999년도 12월 달에 가서 2009년 4월까지 있다가 와요. 한 9년 그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완전 제 세상이었어요. 학교집만 하다가 거기 거의 시부야에서 제 놀이터처럼 놀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인형 뽑으러 다니고 진짜 재밌게 놀았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모든 짐을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조금 손해본 작사라고도 말을 많이 하더라고 친구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저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 대학교 때 나카지마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꼰대 같고 맨날
맨날 보고랑 화내고 청바지 입고 오면 완전 소리 지르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라고 어디 감히 학교에 청바지를 입고 오냐고 보수적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이 사람한테 끌렸어요. 왜 청바지를 입고 오지 말라고부터 시작해서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왜 청바지를 입고 학교에 오면 안 됩니까? 했더니 연령대가 꽤 높으신 분이었어요. 청바지가 언제부터 유래된지 혹시 아세요? 미국의 광부들이 입었던 바지래요. 작업복으로. 근데 그걸 감히 이런 신성한 배움의 터에 그런 청바지를 입고 약간 이 정도로 조금 고지식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뭘 강조하셨냐면 저한테 항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를 하셨어요. 니도 잘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면서 살아라고. 근데 어릴 때는 그 영어가 불어 같은 말이 너무 어렵고 했지만 결국은 그분의 수업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그걸 저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꼰대 같다고 막 스크루지 같다고 하지만 어떤 작은 행동에서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의 진짜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걸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그 단어에 조금 꽂혔었고, 결국은 그 말이 조금 어려운 고상한 단어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강조하셨던 그 말이랑 같았던 것 같아요.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찌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때 우연히 싸이월드에서 초등학교 친구를 찾았어요. 제가 업고 다녔던 친구인데 저보다 키가 진짜 요만했었고 저는 반에서 제일 컸었거든요. 너무 불쌍해서 맨날 업고 다녔어요.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너무 여성스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다름을 느끼고 이제 결혼하자 이래서 결혼을 진짜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쩌다 보니 어른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이 친구는 그냥 학교에서 맨날 공부만 하고 대학원 다니고 이러다 둘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현실이 딱 마주한 거잖아요. 밥만 지어 먹고 살 수 있나요? 처음에 집 구하러 갔을 때 부산에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때였어요. 2011년이었는데 그때 살 집이 없어가지고 저희 예산에 맞는 집이 없어서 부산 시내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수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처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용호동 안동네에 17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저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살면 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와서 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여기 앉아있으면 테레비가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거실이 17평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냥 그게 안 보이고 일단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 사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긴 했지만 그만큼 철이 없었고 생각 없이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부딪힘도 오죠. 왜냐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만났으니까. 진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주의고 저는 너무나 하고제비 성향에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하는 여잔데, 중요한 거는 이 둘이가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을 했던 거죠. 만약에 나한테 저 사람이 저렇게 대한다면, 내가 이 상대방한테 대하는 거를 똑같이 나한테 대한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 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페이가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학어제비라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학교 방학 때문에 저희는 결혼식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해외여행을 처음 갔었고 저는 조금 여행을 좋아하는 터라 가면 항상 그 자리에서 나는 뭐 스타벅스 컵이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물질을 사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뼈를 통한 이유는 스위스에 갔는데 젖소 인형을 안 사줘서 뼈를 통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이 남자는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사야 되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뭘 더 사고 싶고 저 사람이 하니까 뭘 더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디서부터 함께 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피부 트러블이 났었고 그 덕에 뉴스킨을 만났어요. 좀 말로는 못 뱉고 속으로 좀 앓다 보니까 이게 피부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 덕에 감사하게 뉴스킨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뉴스킨 제품 설명도 들었지만 현실 점검이라는 어떤 PPT를 한 장을 보면서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확실히 점점 차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만 의지하며 살다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못 이루겠다는 100%의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더 벌자 하고 소비재로 봤던 뉴스킨이 이제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쓰기만 하는 뉴스킨이 아니라 이걸로 내가 조금씩 처음에 저는 50만 원 벌려고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50만 원이 벌려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큰 학습지를 주면 아이들이 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 쪼개가지고 작은 학습지로 과를 나눠서 풀어보면 그 성취감 때문에 그 다음 거를 하고 싶거든요. 50만 원이 벌어지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 사업자의 마인드도 아니었고 뉴스킨 제품에 너무 꽂혀서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요. 뉴스킨 써야 돼, 뉴스킨 써야 돼. 근데 감사하게 그걸 믿고 써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 커미션을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꿈이 현모양처였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이쁜 그릇에 밥만 하는 걸 좋아했지만 내가 이렇게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조금 슬프긴 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감사함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참 당연함이라는 틀 안에 풍덩 빠져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감사함이라는 걸 배웠고 진짜 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고 진짜 욕심도 많은 아이였고 진짜 사랑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내가 잘 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저를 만났던 계기가 이 뉴스킨 안에 들어오면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진짜 저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만나는 여성 중에 있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진짜 니는 뉴스킨 하기에 태어났다 68자라고. 하지만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항상 제가 꿈꿔왔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자는 모습을 보고 친할머니께서 정윤이는 3대까지 먹여 살리겠다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냥 이렇게 저는 큰 대자로 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쟤는 3대까지 먹여 살리겠다 했는데 뉴스킨 처음 왔을 때 3대까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수정드릴게요. 3대까지 보상이 아니라 직계 3대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상속권을 줘서 무한대로 상속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3대 꽂혔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3대까지 먹이 살린댔으니까 뉴스킨도 3대까지 되니까 이건 진짜 내가 68자다. 그러시고 계속 합리화를 시켰고 이 안에 있으면 진짜 40대의 로망이 있었는데 이걸 이룰 수 있겠고 저는 밥을 좀 잘 사주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돈도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먹을 사람은 시간도 필요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사귀는 친구들하고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우리 집에 그냥 놀러와 하면 그냥 서슴없이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제가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천이상은 좀 차갑다고 하는데 몇 마디 나눠보면 생각보다 큰 구멍이 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이 참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저에게 뉴스킨을 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왜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질문에 겁내고 나를 세웠거든요.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럼 나 이렇게 공격해야지.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1,000만 원을 버는 중이라고 말해야지 하면서 약간 조금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지금 이 질문을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당당해지기도 했지만 이 질문으로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고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의 목적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강점을 봤더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제가 제일 강해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스스로 제 몸에서 나올 때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 관점이 달라지면 보는 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는 해석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누군가의 꿈을 이끌어내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꿈도 같이 이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안 했으면 그때 관점이 달라지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미래를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지금 순간순간을 이 점이 미래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점이 내일로 연결될 거예요. 시작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점이 미래랑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또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신학으로 흘러갑니다. 이 신학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은 느끼시라는 겁니다. 반성대로 살다가 그냥 월화수목금 또 이제 불타는 금요일 한번 놀고 토요일 날 했다가 또 회사 가야 되네 학교 가야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신학으로 바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발짝 앞서서 세상을 바꿀 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함에 갇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하면 바뀔 게 없다. 당연하면 틀을 깨보고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툭툭툭툭 나타나고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 바뀐 관점과 미래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위스키 광고입니다. 어떤 신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술집 앞에 어떤 할머니가 꽃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아, 할머니 사드릴게요. 왜 그렇게 여기서 꽃을 장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손녀딸이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꽃 좀 사주시면 우리 손녀딸 약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꽃을 들고 꽃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너 할머니한테 돈 쐈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그 할머니 손녀도 없어. 그 할머니 맨날 하고 장사한다? 그 신사분 얼굴이 확 프로적이 됩니다. 정말 진짜 저 할머니한테는 아픈 손녀가 없는 거야?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한잔하자. 근데 서토리 위스키. 여러분은 이 미친놈아 넌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진짜 저 할머니한테는 아픈 손녀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될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같은 어떤 상황이 있지만 그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위스키 그거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하면 늦은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던데 늦은 거 아니야? 위스키 사람들은 왜 간에 불필요하게 친절해? 그 다 가시가 아니야?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카페 거리가 생길 만큼 카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카페 창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새로 하시는 분들이 다 카페 창업이 망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하지만 더 흥행하시는 분, 더 성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바리스타 친구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하지 않고 하지만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의도가 다르거든요. 그냥 돈 좀 있어서 남들 다 하는 카페를 차리고 그런 카페를 창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어떤 바리스타가 될 거야, 나는 어떤 파티시가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게 고스란히 커피랑 빵에 담기면서 그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저도 여기 계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의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장에 뭐 제품은 진짜 좋으니까 팔기 위해서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나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이 진짜 기회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을 파는 것 그것보다 그 다른 것에 저희들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갈바닉을 전달하고 영업 아니야라는 말 들을 때마다 그것보다는 더한 것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매일 배우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달라져요. 그 사업의 상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희 사업자가 어떻게 제품을 대하고 어떻게 뉴스킬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또 사람들은 그 가치를 달리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의 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크고 작다고 해서 뭐 볼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뉴스킨 합니다. 이것도 저는 엄청난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생각하면 딱 그것만 채워진대요. 그래서 꿈을 더 크게 꾸라는 이유는 그게 반드시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큰 꿈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가진 꿈을 더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앞서 그 세 분의 협업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한 여성분인 샌디 틸로슨이라는 저희 창업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스토리를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미국 갔을 때 했던 스피치가 저는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사람을 지키는 회사를 내가 만들자는 그 의도로 뉴스킨을 설립을 하셨대요. 진실된 회사,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데 정반대의 일을 본인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사람을 중요시하고 진짜 회원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담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어릴 때 집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수셨고 이제 아버님이 목수셨는데 이분이신데 언니의 웨딩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지셨고 아버님도 굉장한 자괴감에 빠지셨는데 7개월 만에 또 다시 집을 만들 수 있게끔 일어설 수가 있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동안
교회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분들의 가족을 다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샌디의 아버님의 자서전에 직접 쓰신 글인데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선한 베품, 큰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면서 샌디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 아래 이 회사를 만들게 되었어요. 좋은 일에는 한계가 없고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뉴스킨은 화장품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꿈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제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있어요. 호영님 마트에 갔는데요. 복숭아를 사려고 했어요. 복숭아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근데 앞에 계산대에 어떤 분이 복숭아를 사고 싶어서 왔는데 항상 한 상자씩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한 상자를 살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만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캐셔가 하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선할 것 같은 호영님은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던 샌디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한 상자를 사서 그 사람한테 하나를 줬대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저희 뉴스킨의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남을 도우면서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관계를 구축하고 이 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고 시도를 하고 한계가 없는 삶을 살자고 내 스스로가 한계를 짓지 말고 한계가 없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어떤 방해 요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심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당신은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샌디가 한 말이거든요. 그 눈덩이를 굴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 눈을 뭉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계속 흩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눈덩이를 꾹꾹 모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단단해졌을 때 굴리면 어떻게 되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기로 한 어떤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걸 끝까지 해내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어떤 분이 제 소비자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진짜 그냥 꿈쟁이 집단 같다고. 근데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에서 또 어떤 분야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어떤 분야에서 모이게 돼서 이렇게 지금은 저희 뉴스킨의 경영진들이 서로의 그 꿈을 각자가 가진 꿈을 서로 응원해주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갔을 때 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론 하워드라는 영화 감독이세요.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이시고 한스 짐머라는 이런 이제 사이트에 쳐보면 어마어마한 영화의 모든 영화 작업을 다 하셨더라고. 음악을 진짜 이 정도까지 이 사람이 다 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거의 헐리우드의 저희가 아는 영화의 대부분을 이분이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녁에 공연을 하기 전에 낮에 토크쇼를 했는데 협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시고 이분은 영화의 음악을 만드는 음악 감독이시거든요. 분야는 다르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스 짐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스토리텔러입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모든 게 탄생이 된대요. 모든 사람은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야 된다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 자리에 온 게 난 오늘 그냥 강의 들으러 왔어 하는 게 스토리가 될까?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걸로 나아갈 수 있는 점이 찍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즉석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하면 그분은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럼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고 하면서 계속 서로 회복을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뉴스킨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사고는 다르지만 그걸 서로 협업을 하면서 서로의 꿈을 더 명확하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론 하워드랑 한스 짐머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같이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음악을 만들고 싶고 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 한스 짐머는 거기에 이런 장면에는 이런 영화가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팀들과 또 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협업을 하고 만들어내서 실제로 이런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 이런 음악이 만들어지면서 더 멋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뉴스킨 안에서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작은 협업들이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뉴스킨의 비전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그로비브라는 실내 수직 농장을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뉴스킨과 또 협업을 맺게 된 하나의 회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는 특허가 60개 이상이 있고 4년 전에 뉴스킨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CEA라는 어떤 농법을 통해서 생산된 원료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벌써 유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로비브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씨앗에게 완벽한 하루를 주겠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사명은 전 세계에 책임감 있게 영양을 공급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분은 아마존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중국에 300여 개의 CEA라는 실내에서 논밭을 가꿔서 어떤 작물을 얻어내는 그런 아이템에 수조 원을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진짜 전 세계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할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랑 같이 중국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인도어팜이라는 수직 농장을 갖다가 계속 짓고 계세요. 그리고 국내 카카오 회사는 얼마 전에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하고 계신 회사 이름이 플랜티거든요. 그 플랜티에 카카오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다, 환경오염이다, 미세먼지다로 인해서 저희가 먹거리에서부터 조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내 수직 농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플랜티라는 회사랑 비슷하게 그로비브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중국에서 북경 박람회에서 그로비브가 실제로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저희 세대는 진짜 평야하면 김해평야, 나주평야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평야 아세요? 아세요? 밀레니얼들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처럼 그냥 밖에서 논밭에서 작물을 얻어내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물을 얻어낸다고. 이게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LG에서 이런 기계를 렌탈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창원에 가니까 카페에서 주인분께서 요만한 그냥 조그만 박스 안에서 상추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미세먼지나 이런 게 걱정돼서 그냥 집에서 조금씩 재배해서 먹는다고 해서 LG에서 그걸 렌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지만 실례로 저희 근처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 부족도 있고 농약 사용도 있고 토양 고갈도 있어서 저희 나라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인 게 보이시나요? 아무리 좋은 먹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저희 몸에 유해한 것들은 저희가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지금 저희가 바르고 먹고 하는 식품에도 어디서부턴가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먹는데 그것도 언젠가 안전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고 4년 전에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그로비브랑 협업을 하면서 할 게 바로 이 환경 제어식 농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CEA, 그 중국에 300개 이상의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이 환경 제어식 농업을 하기 위해서 수조를 들여서 지금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재배 작물의 영양분이 풍부해요. 앞서 동영상 보신 것처럼 병충해라든지 어떤 환경으로부터 유해한 것들을 모두 컨트롤해서 재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수확량. 왜냐하면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쳐도 건물 내에 있으면 그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 정도의 씨앗을 심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커피 나무도 없어지고 바나나 나무도 없어지고 멸종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으로부터. 근데 그런 게 없이 지속적으로 수확이 가능하고,
환경에 이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농광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 이게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그로비브의 기술력 중에 제가 되게 호기심 가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미량 영양소 혹은 다량 영양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재배 레시피를 개발을 한대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그 실내에서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해서 그거를 우리 뉴스킨에도 제품에 넣고 파마넥스에 넣는 것도 있는데, 흥미로운 영양소 혹은 다량 영양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깻잎 안에는 철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깻잎 안에 사람이 먹어야 되는 100에서 10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레시피를 어떻게 개발해서 한 장에 철분이 100이 들어있는 깻잎을 만들 수가 있다면, 이게 혹시 비전으로 느껴지시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추같이 생긴 밀싹이라는, 요새 홈쇼핑에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를 씨앗을 뿌려서 이 인도팜으로 재배하는 데까지 딱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제대로 7일이니까 52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원활하게 되겠죠. 품절이 되거나 이런 현상도 아마 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재배를 했는데 그 안에 영양소 분석을 해봤더니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흥미로운 레시피 개발로 인해서 또 다른 걸 계속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거둬들인데 단 7일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뉴스킨하고 그로비브에서는 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야채 이런 거에도 왜 독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초제 이런 것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런 해도, 그다음에 명확한 성분 출처, 국내산이니 어떤 산이니 저희는 듣고 그냥 믿지만 진짜 정확한 명분, 그 성분을 출처를 할 수 있고, 효능은 당연히 저희의 그 사이언스 기술로 입증이 된 거고요. 그 안에 영양가도 저희가 어떻게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추적도 가능하지만 그게 다 지속이 가능한 게 엄청난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옥수수 먹지 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유전자 조작이 없고 깨끗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을 앞으로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게 우리가 먹는 파마넥스라든지 이런 거 떠나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가 경피독을 항상 외치는 것처럼 바르는 거에도, 스킨케어에도 이 그로비브를 모두 적용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허브 제품까지 회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저희 이제 파마넥스 어떤 제품 중에서 전 세계에서 장수국가들에 있는 어떤 안티에이징 푸드를 원료를 수급해서 만드는 제품이 있거든요. 혹시 호영님 이 제품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자, 유스스펜이라는 먹으면 진짜 12시간 나의 기능적인 노화가 딱 멈추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알래스카에서 가져오고, 페루에서 가져오고, 프랑스에서 가져오고, 지중해에서 가져오고, 오키나와에서 가져오고, 뭐 일본, 스칸디나비아 전 세계에서 진짜 장수국가라는 곳에서 얻어지는 어떤 푸드를 가지고 하나의 종합 비타민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엄청난 이제 공정을 거쳐서 오로보도 너너보도 배들을 지키고 있지만, 만약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져서 이 연어들의 뱃속에 있다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 우리는 재배를 하고 싶지만 이게 계속 없어진다면, 그걸 미리 대비해서 뉴스킨에서는 그 씨앗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원료를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과정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먹는 제품에 대한 그 유통 과정도 또한 또 줄일 수가 있고, 최대 어떤 작물은 90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인도랑 남미 마켓을 계속 오픈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인도 인구가 얼마 되신 줄 아시나요? 억 단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급을 하려면 엄청난 원료가 필요한데, 그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공급이 안 됐었는데 그로비브랑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1년에 엄청난 이모작이 아닌 엄청난 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그 맛도 중요하지만 그 영양소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제품을 유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그로비브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면적도 꽤 줄일 수가 있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이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로비브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이 아이가 힙합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클래식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자장가를 들었을 때, 바람을 세게 했을 때, 적게 했을 때, 램프를 그린으로 했을 때, 블루로 했을 때, 이런 거 지금 계속 같은 작물에 계속 임상 데이터를 하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원료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작 18평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18평에서 12만 평의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효율성이죠. 그리고 3,000리터의 산소를 만든대요. 이 3,000리터의 산소는 150명이 1시간 동안 숨 쉴 수 있는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동, 바람, 음악까지 제공이 된대요. 이게 결국은 지금 모든 게 빅데이터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그로비브 이걸 그로팟을 하나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자두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 한 10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고 이거 팔면 진짜 사람들 다 사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조셉 차앙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로비브를 하는 이유는 지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추적이 가능한지, 또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완벽한 생장 환경을 만들면 원료도 완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로비브를 하고, 중요한 거는 지구를 살리는 뉴스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거리 때문에 환경 파괴하는 일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먹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도 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 끝점을 가지고 그로비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 무슨 숲이죠? 그 무슨 새우 많이 나는 숲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요새 새우랑 아보카도를 잘 안 먹긴 한데, 우리는 좋아하지만 그게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뉴스킨은 그로비브를 인수를 했다고 말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뉴스킨의 그림, 아니면 또 내가 또 뉴스킨 아직 알아보시는 분들은 내 삶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색으로만 그려도 이쁘겠지만 또 다른 나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면 그 그림에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을 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동료가 있으신가요? 안 계세요? 저는 요즘에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분 또한 저를 통해서 또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그 부분을 배워나가는 거죠. 저도 뉴스킨 사업 안에서 누군가와는 협업을 하고 제 꿈을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꼭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협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또 내가 잊고 있었던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뉴스킨이구나. 단순히 뭐 사람들이 그냥 보는 제품 판매 이런 걸 넘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어떤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도구가 뉴스킨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사주는 걸 좋아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의 끝점 중에 하나는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아직 이 강의장에서 저랑 밥 먹고 커피 마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더 많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서 내가 도움이 될 부분을 찾아서 협업을 하는 게 저의 끝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저는 루미네스테이라고 해서 빛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거든요. 저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저희 그룹 이름을 루미네라고 지었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저는 미래일기도 이렇게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꿈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줘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짓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한옥으로 짓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짜 아이들에게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면서 그 아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바라는 선생님이 저희 남편하고, 진짜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찾아주고 싶고, 다단계로 성공한 여자라서 텔레비전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그 정도가 되려면 저희 네트워크 사업의 어떤 가치가 선입견이 많이 벗겨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과 의자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반드시 자고 가야 되고, 거의 반강제성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이 너무 좋고, 전 이걸 하기 위해서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내가 먼 미래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저의 작은 사무실인 1016호에서 커피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와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 집에서도 밥을 먹으면서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점은
글로벌로 눈 색깔, 머리 색깔, 피부 색깔 다 다른 분들이랑도 바디랭귀지 어플을 하면서도 협업을 해서 진짜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내가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 꿈을 공유를 했더니 대안학교에 대한 꿈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 카톡도 오시고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런 부분에 자격증이 있어,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해, 도와줄게 라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이 계세요. 처음에 제가 이 루미네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와 진짜 대단하다, 왠지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대안학교 그 일단 학교 사려면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실제로 학교를 3분이 계시는데 50억을 주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돈 많이 버나봐 50억 주고 학교 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보여지는 그 건물이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 시작해도 저는 그게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저는 그냥 밥을 해주고, 그게 어느 공간에 있던 제가 가는 곳이 저는 루미네스테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뉴스킨의 꿈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동참해 주실 분 있으시면 개인 카톡 부탁드릴게요. 아까는 샌디에 대해서 말을 했고, 지금은 아까 그 다른 생각을 했던 1984년에 그 어떤 마음이 달랐던 청년의 이야기. 이분은 항상 저희 뉴스킨 사업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을 도우라고. 갈바닉을 많이 파시고요. 이런 사람한테 갈바닉 젤은 뭐 3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희의 매출을 더 올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세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품도 전달하지 말고 스폰서링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내 배불릴 것만 생각하는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뉴스킨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타 네트워크에서 거의 비교 대상 모델로 뉴스킨을 되게 많이 앞세우더라고요. 뉴스킨은 뭐 아니야, 뉴스킨은 이래서 별로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앞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브레그로니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쟁사보다는 그럴수록 더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더 우리에게 힘을 쏟겠다고.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아요? 위조 지폐를 그 구분해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 줄 아시죠? 위조 지폐를 어디가 가짜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냄새 맡고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본대요. 가짜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계속 더 봄으로 인해서 가짜가 나타났을 때 그걸 바로 구분해 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우는 거죠.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요양원에 있는 파트너가 또 그 요양병원 안에도 네트워크에 어떤 게 조인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유통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계속 뉴스킨을 이렇게 모델로 잡고 본인들의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가서 그 말을 했대.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뉴스킨도 좋죠라고 말은 하지만 자꾸 남의 거를 이렇게 굳이 비방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같은 이제 동기 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 뭐냐면 왜 저 사람이 굳이 뉴스킨을 저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좋으니까 저랬겠지. 자기네들보다 뭔가 있으니까 그랬지 않을까 하고 뉴스킨을 주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건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한테 힘을 쓰고 더 우리의 꿈을 명확하게 그리는 게 더 지혜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삶의 기회를 바꿀 3단계는 충분하다고. 그게 바로 제품, 사업기에 우리의 성공을 통한 삶을 개선하는 게,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3줄에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뉴스킨을 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건데, 제가 가진 선의의 힘은 루미네스테이로 펼칠 거고요. 사장님 한 분 한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선의의 힘이 될 그 하나의 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는 뉴스킨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꿈꾸고 있는 삶이 있으신가요? 네. 기회를 찾고 있는 그 모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뉴스킨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시고요. 그 꿈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의 삶, 사장님들의 비전, 사장님들의 그 방식대로
하시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 삶은 배움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배움의 여정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해주신 저랑 협업해주신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